네, 안녕하십니까. 대장간입니다. 오늘은 에어 필터 교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한 게 있는데 오늘은 에어 필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겸 해서 그리고 필터를 제거하시면 이렇게, 그리고 여기 앞에도 그렇고 요 정도로 이제 지저분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주행 중에 신호등이나 이런 데 이제 정차를 하게 되면 아이들링 유지가 안 되고 갑자기 이제 시동이 꺼지는 경우도 생겨요. 그 다음에 중속에서 시동은 잘 걸려요. 이 정도만 돼도 시동은 잘 걸리는데 40km에서 50km대 중간 중속에서 가속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신품이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어느 정도 오염이 된 건지. 상당히 오염이 이제 많이 됐죠. 전체 필터에서 50% 정도 오염이 되면 필히 교환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연비도 좋아지고 제성능이 나오니까 에어 필터가 50% 정도의 오염이 되면 바로 교환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카트리지 교환 방식이라서 이제 요거를 또 분해를 할게요. 이거 분해는 여기 그냥 나사,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카트리지만 이렇게 교환을 하시면, 그리고 이제 신품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죠. 이런 에어 필터나 이런 소모품 교환하는 거는 돈을 아끼지 마세요. 이런 거는 어차피 에어 필터에서 공기가 잘 못 들어오면 연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의 공기가 잘 들어와야 엔진에서 이제 폭발이 잘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오염된 상태에서 계속 주행을 하면 공기가 원하는 만큼 이제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에어 필터 이런 거는 얼마 안 하니까 돈을 아끼지 마시라. 넣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 상태에서 여기 카바에다가 그냥 껴서 장착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장착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사 잠가주면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고, 에어 필터는 이렇게 50% 정도 오염되면 필히 교환을 해야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엔진 오일을 가는 거를 해볼게요.
오일이 대충 빠지면, 다 빠지면 요거를 잠가줘요. 그리고 밑에 한번 닦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오일 필터를 갈아볼게요. 여기 밑에 보이시죠? 요게 오일 필터입니다. 저걸 풀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컵이 나오고, 스프링, 이런 오일 필터가 나와요. 요거는 이제 거름망으로 되어 있는 형식이라서 종이 필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이 필터 있으신 분들은 이제 종이 필터로 바꾸시면 되고, 이게 거름망형으로 된 거는 여기 주위를 이제 이렇게 닦아서 다시 이렇게 잘 넣어주시면 돼요. 스프링 방향은 잘 보시고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주의할 거는 그 토크를 너무 세게 조이시면 안 돼요. 될 수 있으면 마킹을 해주시고, 그 규정 토크로 될 수 있으면 해주시고, 이렇게 잠가주시면 됩니다. 밑에를 좀 닦아주고, 이 받은 오일은 잘 모아주셔서 나중에 카세트 갖다 주면은 됩니다. 요거를 이제 열어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700에 내가 미리 이제 맞춰 놓은 거니까, 요거를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천천히 넣으시면 돼요. 다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다 넣으면 달아주면 되겠죠. 근데 이걸 다 빼고 엔진 분해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뭐 오일 필터 빼고 여기서 드레인으로 빼면 굳이 이걸 안 찍어도 돼요. 그냥 굳이 700mm 규정 넣으면은 얼추 맞으니까, 오일 필터에서 뭐 유달리 많이 나오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이 정도 넣고 700 넣고, 엔진 분해 시에는 더 넣어야 돼요. 그거 이제 그 매뉴얼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오일 교환이 끝납니다. 오늘은 트랜스미션 기어 오일을 교환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얘를 풀어볼게요. 네, 이렇게 지금 흘러나오고 있죠. 많은 분들이 여기 그 기어 오일 들어가는 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환을 안 하고 타시는데, 요거를 교환을 잘 안 하시면 요 안에 그 기어랑 베어링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게 그 마모가 심하게 되던가, 여기 리베나가 터지던가,
성능에 많은 그 지장을 주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빼서 새 오일로 이제 교환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거 SCR 110 기종 같은 경우는 매뉴얼에 그냥 엔진 오일 넣으면은 돼요. 그래서 엔진 오일 똑같이 넣으면 되는데 10W30인데 그냥 5W30 쓰셔도 되고, 엔진 오일 넣고 남은 거 그냥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 넣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쭉 떨어지면, 떨어질 때까지 좀 내비두시고, 좀 떨어졌다 싶으면은 잠가 주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마킹을 좀 해두시면 좋겠죠. 나중에 1년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갈아주시면 여기 안에 이제 배알이랑 기아가 좀 마모도 좀 덜하고 오래 쓸 수가 있어요. 영구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오일을 주입하는데, 여기에 보면 0.12L라고 써 있어요. 이건 120ml인데 약국에형 주사기가 있어요. 주사기로 120ml를 이제 주입을 해볼게요. 우선은 120ml 애매하다 그러면 우선 여기다 쭉 계속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그걸 모르겠다 그러면은 주사기로 이렇게 쑥 계속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어느 순간에 여기서 이제 넘치실 거예요. 그럼 넘치는 거 자유낙하하게 내비두시고, 여기 이제 다 자유낙하가 끝나면 이제 요거를 이제 잠가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기어 오일, 미션 오일이라고 해놓고 기어 오일 요거 바꾸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하기 전에 우선 눈에 보이는 거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그 SCR 110의 순행에만 있는 그 순행 시스템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냉각수 보조 탱크. 요게 보시고 냉각수가 좀 떨어져 있으면 보충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타고 요렇게 해서 요로 라지에타로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요게 이제 그 일반 SCR에는 없고요. 순행에만 있는 그 형식입니다. 벤니 110이 이 순행 SCR 110 엔진이랑 똑같아요. 대신 이제 공냉으로 했기 때문에 냉각 방식이 이제 공냉이냐 순행이냐에 따라서 그렇지, 거의 벤니 110이랑 얘랑은 엔진이랑 에어 필터랑 구성이 이제 똑같아요. 대신 여기 이제 압축비가 좀 틀리고 세팅이 조금 틀려요. 그리고 대충 이제 보시면 이제 이게 에어 필터 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스로틀 바디, 이렇게 이제 냉각수가 이제 흐르는 건데, 요건 나중에 이제 엔진 파트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스파크 플러그가 어디 있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요거? 요게 이제 스파크 플러그예요. 플러그 캡을 빼서 이렇게 걸쳐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플러그 캡을 빼면 여기 보시면 이제 스파크 플러그가 보이죠? 저거를 이제 분해를 하면 되는 거죠. 스파크 플러그는 그냥 보통 범용으로 쓰는 거 해도 되고, 긴 롱 육각으로 하셔도 뭐 무방합니다. 이렇게 좀 풀어주시고, 이렇게 이제 요게 나왔는데 오일이 좀 비치죠. 여기 오일이 비친다던가 이러면은 좋지는 않은 거죠. 왜냐면 오일이 새서 일로 들어간 거니까. 그럴 경우는 이제 엔진을 한번 다시 좀 봐야 되겠죠. 수리를. 여기 안에가 이렇게 살아 있으면 그냥 계속 써도 돼요. 굳이 뭐 안 갈아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장착을 하실 때는
그 처음에 무리하게 어거지로 이렇게 돌리지 마시고 손으로 살살살살 돌려서 나사산이 그 말 그대로 뭐 이렇게 빠가가 안 나게 그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나사산이 안 먹게 살금살금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고, 너무 꽉 조이지 마세요. 네. 너무 꽉 조이면은 나사산이 그냥 나갑니다. 그래서 대충 이제 규정 토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또 뭐 토크레치가 없으니까 손 감각을 좀 많이 익히셔서, 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플러그 캡을 네. 닫아주시면, 네. 이 캡을 닫을 때 좀 꼭 눌러서 끝까지 네. 이렇게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그 대략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네, 요게 이제 갤리퍼 지지대고, 요게 이제 안에 브레이크 패드를 이제 지지를 하는 이제 핀이 들어가 있는데, 얘를 우선 살짝 네, 풀어줄게요. 나중에 이 풀기 좋게 하기 위해서 미리 좀 살짝 풀고, 이렇게 살짝 풀어줍니다. 이렇게 빼고 그다음에 갤리퍼를 분해를 합니다. 분해를 해서 이제 여기 이제 패드를 빼내야 되는데, 빼내려면 이 핀을 좀 제거를 해야 돼요. 핀을 제거하고 빼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슬라이드 핀인데, 여기는 살짝 그리스를 살짝 발라줬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패드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그 분해하는 과정이랑 그 교환하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이 패드는 지금 많이 남아있는 상태니까 이건 이제 나중에 다 시킬 거고요. 이제 요 패드를 분리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 슬라이드 핀. 요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요게 보통은 그 고착이 돼요. 그리고 여기를 그리스를 발라줘야 되는데 거의 작업들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게 고착이 되면 패드 성능이 안 좋아요. 그래서 항상 그 될 수 있으면 한번 갈 때마다 열어보시고, 그리스가 없으면 요게 이제 그 요건 고무 그리스인데, 일반 그리스를 사용하지 마시고 이렇게 고무 그리스 전용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살살 발라줍니다. 여기다가 이게 고착이 되면 저기 안 좋아요. 이게 리턴도 안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고무 부트도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물 들어가고 그러면은 이제 고착이 돼요. 그래서 고무 부트도 그 이렇게 보시면 이제 상처가 있나 없나, 구멍이 났나 없나 보시고, 이 고무 부트를 이제 껴주시면 되고, 이제 요게 이게 피스톤인데, 지금은 갤리퍼 오버는 안 할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시 보여드릴 건데, 여기를 될 수 있으면 좀 닦아주고 깨끗이, 그리고 다시 이제 집어넣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얘도 때가 많이 묻으니까 그 이제 나중에 이제 성능이 안 좋아지니까.
그리고 여기 그 어떤 분들 브리스 바르시고 그러는데 여긴 절대 브리스 바르지 마세요. 어차피 여기 때 끼고 안 좋아요. 그 바르고 싶으면 브레이크 액을 이렇게 스며들게 해가지고 브레이크 액을 좀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얘를 좀 깨끗이 닦아주고 얘를 이제 다시 집어넣어 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좀 집어넣는 거를 좀 편하게 하고 싶으면 이제 교환된 패드나 이런 걸로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밀어주면 패드가 이렇게 잘 들어가요. 이렇게 그 피스톤이 이제 들어갔죠. 그러면 아까 요거 그 핀에 브리스를 발라주시고 그러면 아까보다 훨 부드럽게 잘 움직여져요. 이렇게 이렇게 잘 움직여야 브레이크 이제 성능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잘 움직이게 이렇게 핀을 맞춰 넣고 슬라이드 핀도 마찬가지로 얘도 설명을 드리면 얘도 될 수 있으면 브리스를 안 치는 게 좋아요. 여기도 때가 껴가지고 그냥 깨끗이 닦아줘가지고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요런데 이 나사 부분만 일반 브리스 발라서 고착만 안 되게. 어차피 이게 때가 자꾸 껴요. 금방 껴요. 브레이크 패드는.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얘가 이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나왔다 하는데 이 브리스 별 효과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그냥 안 바르시고 하시는 게 요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나왔다 하니까 그냥 깨끗이만 닦아줘서 관리하시는 게 오히려 때가 덜 탄다. 자, 패드를 갈아고 해볼게요. 고착 안 되게 여기에 나사 고착 방지제 브리스가 있는데 그런 거 이제 또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막 브리스 가볍게 이렇게 한 번만 살짝 도포해준다, 가볍게 스키해준다 생각하시고 너무 많이 바르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기 디스크 로터에 될 수 있으면은 이 장갑으로 브리스 만진 장갑으로 만지지 마시고요. 성능이 안 좋아지니까 미끄러지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뉴얼에 보면 규정 토크가 있는데 이걸 몇 번 하다 보면 토크가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규정 토크로 해주시고 그리고 그래도 넘어가는 지점에 이렇게 마킹을 해놓으면 다음에 풀을 때 이 지점에서 멈추면 될 수 있으면 이제 나사가 안 넘어가고 정지를 하겠죠. 이렇게 해서 얘를 이제 조여주시고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여기 핀 상태가 좋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좀 묻은 거 있으면은 좀 깨끗이 닦아주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드럼 브레이크 슈 뒤에 고착된 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오래 타다 보면 구리스가 이 안쪽에 구리스가 말라버려 가지고 브레이크 레버가 리턴도 잘 안 되고 이 브레이크 캠이 고착이 돼서 잡을 때도 좀 뻑뻑하게 잡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를 정비하는 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다가 뭐 WD 뿌리는 분들 계시는데 WD 뿌리는 거 별 효과가 없어요. 간단하게 작업이 되니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요 암에 요거를 우선은 풀어 놓을게요. 이 타이어를 다 이제 분해를 할 거니까 우선 얘를 빼고요. 네, 요거를 먼저 이제 빼줍니다. 요 나사를 먼저 풀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살짝 빼면 이렇게 이제 빠지거든요. 여기. 그래서 얘를 우선은 이렇게 다 빼놓는 거죠. 그리고 요 뒤에 보시면 스프링이 있어요. 네, 스프링도 우선 빼주세요. 브레이크 캠이 이 안에 이걸 빼려면 이 휠을 이제 분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휠을 이제 분리를 할게요. 이 머플러를 먼저 이제 분리를 해 하셔야 되는데, 머플러를 분리하실 때 이쪽에 있는 너트를 먼저 분리하시지 마시고 이 엔진 쪽에 붙어 있는 그 나사가 있어요. 걔를 먼저 분리를 하세요. 여기에 보시면 머플러 너트거든요. 저게 보이는 게 머플러 너트인데 저거를 먼저 이제 푸셔야 돼요. 이게 손이 안 들어가서 카메라가 지금 각도가 안 맞아서 푸는 건 못 보여드리고 얘를 먼저 작업을 하셔야 돼요. 얘를 풀게요. 이렇게 머플러 볼트를 먼저 풀어주세요. 본체에 붙어 있는 머플러 볼트를 풀어주세요. 한 손으로 이렇게 머플러를 좀 잡고 빼셔야 돼요. 이렇게 머플러 볼트를 빼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풀어야 되겠죠. 휠너트를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휠을 불려주시면 드럼 슈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제 요거 슈를 바깥으로 제끼면은 이제 빠져요. 이렇게 슈를 빼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작업하려고 했던 여기 보면 이제 분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요것도 청소를 좀 해주시면 좋아요. 이런 파트 클리너로 얘를 좀 뿌려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뿌려주면 좀 청소가 되거든요. 뿌려주시고 이제 요 암을 이제 빼주시면 돼요. 요 캠을 이제 빼주시면 되는 거죠. 이 캠을 빼주시면 이 안에 이제 구리스가 없으면 이제 뻑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구리스를 발라서 다시 장착을 해줘야 부드럽게 이제 돌아가는 거거든요. 여기를 깨끗이 닦아주시고 이 안쪽도 닦아주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구리스를 발라야 되는데 고온 구리스를 꼭 쓰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런 브레이크 갤리퍼 전용 구리스가 있으면 요거 쓰셔도 되고, 그래서 여기다가 구리스를 좀 이제 발라주시고 이렇게.
여기 이제 구리스가 없으면 이 캠 자체의 유격도 이제 생겨요. 이렇게 앞뒤로. 이 쇠가 다니까. 이 스쿠터 보통 125는 10,000km 정도 되면 타이어를 바꾸니까 그때 타이어 뺄 때 여기에다가 이렇게 구리스를 해줘서 넣으면 이제 좋죠. 네. 넣으실 때 여기에 보시면 표시된 점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점이 콩 찍혀 있는데 이 콩 찍힌 거랑 여기 빈 공간이 있는데 여기랑 그 점이랑 맞춰야 돼요. 여기랑 여기랑 센터가 맞지 않으면 이게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요 센터 확인을 꼭 하셔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넣어볼게요 이제. 네, 얘를 이렇게 장착을 해주고요. 요 맨 쪽에도 이렇게 구리스를 발라주세요. 그 쇠 겹치는 부분,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리스를 발라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스프링을 이 슈에 스프링을 낄 때 스프링이 이렇게 이제 입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꼭 바깥쪽으로 향하게, 바깥쪽으로 향하게 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슈를 장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이 브레이크 쪽에 있는 부속을 조립을 합니다. 여기 스프링을 껴주시고, 여기 이제 스프링을 껴주시고, 브레이크를 암을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너트를 껴야 되겠죠. 안 빠지게. 부드럽게 잘 움직이죠. 이렇게 밖에 끼고, 그 다음에 이제 머플러 끼시면은 작업 끝나는 겁니다. 머플러 끼실 때 여기 나사를 먼저 체결하시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엔진 쪽을 체결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은 딥브레이크 리턴이 잘 안 되는 거를 해결하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브레이크 교환하는 거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준비물은 뭐 별거 없어요. 이런 낄 수 있는 호수, 그 다음에 폐오일이나 좀 이렇게 이만큼 담아놓고 이런 통에다가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캡을 열고 요걸 이제 끼워놔야 되겠죠. 끼우고 그다음에 캡을 껴놓고, 여러분 밑에 이제 준비를 끝나고 위에 와서는 이제 요 캡을 열면 되겠죠. 그리고 주위에다가 천을, 브레이크 액이 좀 세니까 주위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좋겠죠. 이렇게 하고 얘를 풀어서, 얘를 너무 많이 풀지 말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브레이크 교환할 때 얘를 열었다 잠갔다 하는 거를 안 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살짝만 조금만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마스터를 잡고 여기서 이제 액이 나올 거예요.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쭉쭉 빠져나갑니다. 그럼 굳이 잠갔다 풀었다 이렇게 안 하셔도 여기에 이렇게 잠겨져 있으면 공기가 다시 들어가지는 않아요. 여기로. 그러니까는 이렇게 빼주시면, 여기 보시면 벌써 많이 내려갔죠. 빠졌죠. 그러면 이제 얘를 좀 채워주는 거죠. 이렇게 밑에 가서 또 잡아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요거를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위에서 또 액이 쭉 빠져서 깨끗한 액이 여기 나올 때까지
요거를 반복으로 계속 그냥 위에다가 그 바닥에 구멍에 떨어지기 전에, 여기 보시면 이제 쪽에 구멍이 보이잖아요. 요 구멍이 액이 앵꼬가 나면은 또 그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니까 앵꼬가 나기 전에 요 액을 채워서 다시 또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액이 그냥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액이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다 교환이 됐다, 깨끗한 게 나오면 이제 그냥 잠가 주시면 돼요. 이렇게 굳이 뭐 풀었다가 안 하셔도 되고, 한 번 정도 그냥 다 채워서 그냥 풀었다가 잠가 주셔도 됩니다. 네, 이러면은 그 브레이크의 교환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뒤에는 이제 보충을 좀 해주시고, 얘는 이제 다 끝났으니까 살짝 빼서 이렇게 감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제 다시 잠가 주시고, 이러면은 브레이크의 교환이 끝난 겁니다. 위에는 교환이 이제 되셨으면 이 정도 담아주시면 돼요. 가득 안 담으시고 이 정도만 담아주시면, 그리고 그 덮개 닫고 끝나면 되죠.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부동액 냉각수 교체하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교체하기 전에 부동액 종류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요거는 어떤 거냐면, 요 부동액은 50대 50으로 이미 믹스가 된 상태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냥 이제 넣어서 사용하는 이제 부동액이고, 이렇게 이제 핑크빛이 나요. 그리고 여기 보통 쓰는 이제 일반 부동액, 요런 거는 이제 물이랑 섞어서 쓰는 이제 부동액이에요. 5대 5를 보통 많이 하고, 겨울철에는 이제 뭐 부동액 비율을 좀 더 넣고, 여름철에는 물 비율을 좀 더 넣으면 온도 변화가 이제 좀 생기거든요. 요 부동액을 믹스를 해서 여기다 이제 교환하는 걸 좀 오늘 해볼게요. 부동액을 교환을 하려면 우선 여기 좀 뜯어야 되니까 먼저 작업을 좀 해볼게요. 이렇게 카바를 벗기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풀면 냉각수가 이제 나와요. 요거는 이제 세게 잠겨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풀으시면 돼요. 냉각수를 빼주시고요. 요거 뺄 동안 여기 위에 이 캡을 이렇게 열어주세요. 그러면은 좀 더 잘 나와요. 요 캡을 열어주시고, 이쪽 이제 라지에타 쪽이 어느 정도 빠졌다 싶으면 엔진 쪽 이제 부동액을 좀 빼야죠. 엔진 쪽은 기종마다 조금씩 틀린데, 이 기종은 엔진 쪽 그 부동액은 이제 이쪽에서 나와요. 요거를 이제 풀으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엔진 쪽에서 나오는 부동액이에요. 이렇게 라지에타 쪽, 엔진 쪽 부동액을 이제 이게 다 빼시면 이제 잠가 주셔야죠. 잠가 주시고, 이쪽도 잠가 주시고. 얘는 뭐 그렇게 세게 안 잠겨도 되니까, 안에 이제 고무 파킹으로 돼 있어서 이제 잠가 주시고, 이제 부동액을 넣어야 되는데, 부동액을 넣을 때 저는 이제 이렇게 증류수를 써요. 그냥 일반 증류수.
네, 뭐 수돗물 써도 되는데 수돗물 쓰면 뭐 녹슨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뭐 증류수 얼마 안 하니까 이거 한 통 쓰면 한참 써요. 오토바이는 부동액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네, 섞는 거는 여기 부동액 반, 증류수 반, 그냥 이런 종이컵으로 하는 게 좋아요. 여기 들어가는 입구가 작아서 얘를 그냥 반 정도 이렇게 따라요. 보시면 이제 반 정도 되는데 이렇게 반 정도 해놓고 그 다음에 증류수 그냥 이렇게 여기다 부시면 돼요. 이렇게 나무젓가락으로 저어주세요. 이렇게. 모자르면 넣고 또 이렇게 타면 돼요. 우선 요거를 이제 위에다 넣어볼게요. 이거 구멍인데 이게 되게 작아요. 이 넣기가. 그래서 종이컵으로 이제 하라는 게 뭐 호수 연결해서 해도 되고 하는데 저는 그냥 이게 편해서 이걸로 그냥 하거든요. 이렇게 여기다가 종이컵으로 이렇게 넣어줘요. 이렇게 넣고 이제 시동을 걸어야 돼요. 시동을 걸어서 이 에어 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이제 서머스탯이 엔진이 열이 받아서 열어서 이렇게 돌기 시작하면 이제 수위가 낮에서 점점 낮아져요. 그러면 이제 계속 이 구동액을 채워줘야 돼요. 수위가 많이 내려가죠. 수위가 이제 점점 내려가거든요. 에어가 볼록볼록 올라오죠, 지금. 뒤에 공기가 빠지는 거예요, 지금. 거품은 뽀글뽀글 올라오죠, 지금. 그러면 이제 에어가 빠지는 거거든요. 엔진 쪽에. 이렇게 해서 이 거품이 이렇게 해서 여기 에어가 다 빠지면 시동을 꺼주시고 이 캡을 이제 막아주시면 돼요. 네. 뜨거울 수도 있으니까 라지에타 캡을 우선 막아주시고, 네, 라지에타 캡을 막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 뒤에 보면 이제 보조 통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채워줘야 돼요. 요 선까지. 네. 이렇게 보조
냉각수통까지 부동액을 다 채우면 작업이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혹시 뭐 부동액이 새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배터리의 고장 유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시동용 배터리는 그 스타트 모터를 돌려서 이제 시동을 거는 주 목적이 있는데, 이 순간 방전이 잘 돼야 그 배터리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터리가 사망을 하면 회전은 돼도 시동이 안 걸리죠. 일정한 RPM을 못 돌리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이 배터리가 사망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구분하는 방법, 간단한 방법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얘는 인산철에서 기본 전압이 높아요. 13.95. 이 배터리일 경우에 그 기본 전압은 정상이죠. 근데 시동이 걸리면 몇 볼트로 변하는지 우선 보여줄게요. 자, 시동이 걸린 후에 14.3V가 나오잖아요. 얘는 이제 정상인 거예요. 발전기에서 발전이 잘 돼서 전기가 잘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배터리는 지금 시동도 잘 걸리고 14V가 넘어가기 때문에 충전도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는 14.3V가 나왔기 때문에 제너레이터도 이상이 없는 거예요. 제너레이터가 이상이 있으면 여기 볼트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고 더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제너레이터도 이상이 없고 충전도 잘 돼서 전기가 잘 올라오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14.3V가 나오죠. 이러면은 정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배터리가 정상일 때는 시동 전에 12.7V에서 8V가 나오고, 이 정도 12.6V 이상으로 나오면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시동 후에 14V가 나오면 이 배터리는 건강한 거예요. 발전기도 정상이고. 그런데 시동 전에 12.7V 12.7V인데 시동이 안 걸리면 이제 전압이 떨어지겠죠. 자, 시동이 안 걸릴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배터리는 정상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저기 스파크 플러그를 빼서 시동이 안 걸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회전 상태일 때 전압이 얼마 나오는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거를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얘는 12.5V가 나왔잖아요. 공회전일 때. 얘는 극히 정상인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시동 전에 12.7V였는데 이렇게 시동을 걸었을 때 이 전압이 배터리가 10V로 뚝 떨어졌다. 10V 이하로 전압이 체크가 됐으면 배터리를 빨리 교환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0V 이하가 나오면 첫 번째 충전을 해보세요. 외부에서. 외부에서 충전을 해보시고, 두 번째 글씨가 엉망이네. 충전 후에도 충전 후에도 10V 이하가 나왔다. 그러면 배터리 교환을 하셔야 돼요. 배터리 교환을 하셔야 됩니다. 얘는 인산 처리에서 조금 높게 나왔는데 12.5V 정도 나왔는데, 일반 납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시동 전이 12.7V고 시동을 하는 액션이 취해졌을 때 10V가 나오면 여름에는 걸릴 수 있는데 겨울 되면은 시동이 안 걸려요.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배터리에 대한 뭐 전기에 대한 거는 예전에 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이제 정확한 거는, 그러니까 자세한 거는 그 전 영상 보시면 되고, 간단하게 배터리 체크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동을 걸 때 시동이 안 걸리면 방방방방방방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전압이 10V가 나왔다 그러면은
충전을 해보시고 충전 후에도 또 10V가 나왔다 시동 걸 때 그러면 배터리를 교환하셔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V 이상인데 시동이 안 걸린다 그러면은 다른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럴 때는 배터리 교환 안 하셔도 돼요. 시동 배터리는 그 순간 방전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방전이 안 되면은 스타트 모터로서의 시동 모터로서의 기능은 이제 상실을 하는 거기 때문에 10V 이상이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거고 10V 이하면 배터리를 교환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